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 정말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정말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고 지금도 꽤 많은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을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새로운 제품을 만난 설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크기죠. 14.6인치 태블릿은 일단 처음이니까요. 스펙을 보고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할 때는 14인치가 넘는 큰 태블릿은 그게 무슨 태블릿이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노트북을 쓰면 되지, 그 정도 크기 태블릿은 손으로 들고 사용을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울트라를 받아보고 그냥 놀랐습니다. 뭐지? 좋은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오묘한 기분이 태블릿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호기심이 계속 됐는데요. 태블릿 제품들을 수년간 사용을 하면서 못 해봤던 경험들이 울트라에서는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능이 빠르고 게임이 잘 돌아가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사용자 경험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화면 분할 시에 양쪽이 다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쓸만해진 거예요. 가로 모드에서도 작은 태블릿 세로 사이즈가 나와버리면서 야, 이거 진짜 쓸만하다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개인적으로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계가 미묘하게 겹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제품군이 흡수를 할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둘은 절대로 한쪽으로 통합 흡수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둘이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애플, 삼성 모두 같고요. 노트북에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태블릿을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단순 외부 모니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이드카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의 세컨드 스크린도 같은 방향성을 보면서 서로를 배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약간 애플이 앞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모바일과의 연동성까지 하나씩 닮아가면서 양 진영 모두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관을 다른 기기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아이패드 5세대 12.9인치 모델과 비교해 보면 이 아이패드 5세대가 작아 보이는 일이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두께는 울트라가 더 얇고 체감상의 무게는 이 아이패드 5세대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저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손에 들고 사용할 때는 얇은 두께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 때문인지 생각보다는 들고 사용을 할 만합니다. 어쩌면 아이패드 5세대를 사용하면서 단련된 손의 근육들이 지금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S7 플러스와 FE와 비교해 볼게요. 자, 뭐 두 개의 기기는 사이즈가 뭐 거의 같으니까요. 하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12.4인치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 작네요. 12.4인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큰형다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작은 태블릿들 미니 6와 A7 라이트, 울트라의 가로가 미니 6의 세로보다 깁니다. 화면으로 비교를 해도 자, 이렇게 쏙 들어가고 A7 라이트를 집어넣어도 두 개의 태블릿을 넣어도 남아요. 매우 많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할 때는 한 가지 동작만 하기에는 공간의 낭비가 좀 많았는데요. 멀티태스킹을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360 프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360 프로가 조금 더 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감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S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둘을 연결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운용을 하면 또 재밌는 동작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11 설치 이후에는 윈도우가 좀 더 모바일스러운 인터페이스를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펜만으로도 이것저것 조작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360 제품은 제가 리뷰를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한 제품인데요. 자, 태블릿 모드로 사용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모델이라고 간단하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풀한 노트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블릿에 특화된 그런 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서 방향성을 완벽하게 정하지 못한 채 출시가 돼버린 제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스피커도 뒤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스피커가 뒤에 있는 모델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좀 아닌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태블릿 모드로 이 친구를 운영하려면 사이드 버튼도 필수인데 전혀 그런 버튼들이 없고 해서 완벽하게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가의 노트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구입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태블릿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처음부터 탭 S8 울트라를 사시는 거는 이 메리트를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일반적인 컨텐츠를 소비하고 뭐 특별한 목적 없이 태블릿을 한번 구매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그렇다면 10에서 11인치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 사이즈가 가장 무난하고 손으로 들고 게임하거나 서핑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꼭 S 시리즈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P11 그리고 플러스 미패드 5를 사용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동작도 빠릿빠릿하고 스피커도 나름 수준급이고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좀 누적이 되고 익숙해진 후에 다른 생산성이 필요해지면 그때 12에서 13인치 제품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때부터는 이제 필기하고 키보드 마우스 등을 붙여서 간단한 편집 등을 해내는 작업이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애플이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움직임과 지원되는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단순 크기만으로 따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에서 13인치 제품들이 지루해진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그때 울트라 구매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사이즈들을 사용하면서 답답했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도 그냥 이게 태블릿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수긍했던 부분들이 이 울트라에서는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야 이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저번에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동작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좀 떠오르게 돼요. 첫 느낌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놀랍다 라는 느낌으로 귀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들도 지금 신청하고 여러가지 주문을 해둔 상태인데요, 도착하면 이어서 정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